그 부족주의도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 부족주의가 뭐냐? 이 패거리 행동을 하는 게 부족주의예요. 예를 들면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 약투 그 스테로이드 먹고, 알고 보니까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배가 볼록 나왔어. 왜 배가 나오냐면 내장에 근육이 생긴 거야. 그거는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아니고 성장 호르몬을 먹었어. 요즘 이 근육 키우는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만 먹은 게 아니고, 옛날 그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스테로이드를 먹은 거고, 성장 호르몬을 먹어서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치킨들이 요즘은 엄청 빨리 크거든요. 요즘은 뭐 한 달 만에 치킨 다 커버려요. 그래서 병아리 값이 싼 거야. 시장 치킨은 7,000원에 팔던데 원가가 얼마인 거야. 할인해서 엄청 싸게 파는 이유가 호르몬제를 먹여서 닭이 금방 커버려요. 그래서 회수율이 한 75%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은 사료 1kg를 먹이면 닭이 750g 나온다는 얘기. 먹이 이만큼 나와. 그러니까 옥수수 이만큼 먹이면 닭이 이만큼 나와. 호르몬제를 먹인 거죠. 그래서 이 근육맨들이 좀 영화에도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근육맨들이 근육 더 그래야 된 게 호르몬제를 성장 호르몬을 먹었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비밀에 붙이는 게 옛날에 굉장히 많아요. 그 제일 황당한 게, 군대 가서 탄약병이 총알 빼돌린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다 알잖아. 근데 옛날에 TV를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나와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어이가 없잖아요. 그거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저도 숨겼다가 파묻었는데, 저 전역하고 나서 그 탐지기가 걸려가지고 후임병이 걸려가지고 이건 재련이 때문에 그거 안 파묻어 안 돼. 파묻어놔야 검열 때 채우지. 그건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파묻어서 남는 걸 처치곤란해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어쩌려니까 플라스틱으로 굳혀가지고 진열장에 그냥 플라스틱으로 굳혀놓으면 그게 껍데기인지 화약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집에 가서 확인해 본 건 아니고, 하여튼 그 탈북자들 거짓말 한다는 것도 뻔히 다 아는 건데, 탈북 피아니스트 좋아하네요. 이거 한두 가지 아니에요. 끝이 없어. 다 알잖아. 그거 가짜예요. 피아니스트.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 그럴 수도 있다. 증거가 없다. 증거는 그 사람이 콩쿠르에 우승했다고 주장하는 애 그런 콩쿠르이 없었다. 모스크바에 그런 콩쿠르이 없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 그럴 수도 있다. 물론 그 사람 또 둘러대겠죠. 아, 사실은 연도가 틀렸다 그러고. 무슨 평양 놀세족이야. 다 거짓말이지. 하나의 캐릭터지. 그러니까 이 패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부패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부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 중국 관리들이나 뭐 기업인들이 상담할 때는 꼭 여대생 처벌 안 쳐놓고 상담해요. 내가 여대생 처벌 내려왔는데 저쪽에서 안 내려왔다. 저 사람 못 믿네 하고 서로 약점을 줘야 되는 거야. 서로 나도 부패했고 니도 부패했다. 약점 공유를 하는. 그렇죠. 그래 신뢰를 할 수 있지. 그래 믿을 수 있지. 원래 산적에 들어가려면 사람 하나 죽이고 가야 산적 끼워줘요. 수호지도 나오잖아. 지나간 사람 한 명 죽이고 가야 끼워주지. 안 그러면 안 끼워줘. 그 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쵸. 왜 보면은 그 이상하게 저기하고 하는 거 있잖아. 하여튼 뭐 이상한 술집에 갔었고 미친 짓을 같이 해야지. 그쵸. 서로 믿어. 아, 내부자들. 내부자들. 예, 그 얘기 내부자들 영화 빨가벗고 빨가벗고 막 이렇게 하잖아. 묘사를 못 하겠네. 이경영이 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면 첩이 점점 늘어나거든. 왜냐하면 이제 첩은 여대생 첩이 최고이기 때문에 늙으면 또 첩을 교체해야 돼. 이쪽은 50살 된 첩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 상담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안 깨면 중국은 절대 그 부패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제3자가 끼어들면 개인주의가 안 되면 나라가 절대 안 깨끗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주의라는 게 좀 복잡한데, 우리가 부족주의라는 게 세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작아져야 되고 하나는 커져야 돼. 그 중간 끝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중간이 발달한 게 일본이야.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지도자, 아베는 멍청할수록 좋다. 이게 일본 사람들 철학이라고. 그래서 기업에도 기업 회장이 오너가 나서면 안 된다. 일본 기업 마사시다 이런 사람들은 경영에 손을 떼고 옛날부터 경영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하기 전에도 이미 전문 경영인 체제였어. 원래 왜냐하면 옛날부터 봉건 영주들은 이 전쟁터에 실제 지휘를 안 해. 장로들이 지휘하지 봉건 영주는 상징적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애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7살 된 봉건 영주가 가마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봉건 영주가 거기 와야 돼. 그래서 외국들이 조선에 침략할 때도 아기 발도라 그러잖아요. 아기 장수란 뜻이야. 조선 사람이 보니까 봉건 영주가 애야. 그래서 발도라는 말 몽고말로 바야토로인데 그때 고려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아기 바야토로지. 아기 바토로. 울란바토로 갈 때 그 바토로예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아기 발도라 그러는데 그게 일본 사람 이름이 아니야. 아기라는 것은 어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터 어린애를 데리고 다녀요. 봉건 영주를. 근데 봉건 영주가 나이가 많으면 이제 정상인데 어려도 데리고 다닌다고. 근데 미야모토 무사시 보면 그 자기가 싸우기로 한 가문의 봉건 영주가 7살이야. 그래서 애를 죽여. 나무에 숨어 있다가 가마를 그 큰 나무 아래에 딱 세우니까 나무에서 뛰어내려서 죽인 거예요. 그는 끔찍한 얘기를 막 자랑처럼. 또 소설일 거야. 100%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런 관습이 일본에 있었던 거죠. 무조건 전쟁터에 애를 내려다녀. 그래서 이 일본의 봉건 영주는 경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마 과장이 시마 회장이 되고도 경영을 안 하잖아. 그래서 망했잖아. 그 시마 과장 내 끝까지 안 봤는데 점점 갈수록 개판이 돼서 원래도 적자를 못 벗어나겠구만. 한국에 삼성이 다 먹고 있는데 어쩌지 이러고. 이건 그 일본의 그런 일본이 잘 나가다가 주저앉은 게 그런 중간 권력이 너무 득세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발전한 것은 그런 중간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간 권력이 없었어요. 사또 밑에 이방이 있는데 이방은 안 알아줬어. 이방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중인이라고 했어. 쳐주도 안 했어. 양반을 알아줬지.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가 최대한 커지거나 최대한 작아지거나 또 하나는 이제 이 좌파들이 좋아하는 무슨 공동체주의 이런 것도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긴밀해지거나 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부족주의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부족주의를 그 긍정적인 부족주의로 발전시키면 그게 이제 좌파들이 말하는 공동체주의고 좀 더 큰 규모로 키우면 국가주의, 뭐 휴머니즘 이렇게 되는데 이 좌파들은 또 이걸 싫어해요. 좌파들은 뭐 이 풀뿌리 운동을 좋아하고 거대 담론을 싫어해요. 근데 휴머니즘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관념적으로 좋아하지 그게 현실이 되면 싫어해요. 그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남북 평화 이런 거 하려면 또 싫어해요. 진중권한 짚어 마라. 뭔가 국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그거 왜 싫어할까? 그게 이제 무정부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예. 그게 바로 부족주의라는 거지. 부족주의라는 것은 어떤 패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패거리 운동을 하다 보면 인간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게 한 7, 8명밖에 안 돼요. 그 숫자를 넘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걔들은 7, 8명이 될 때까지 쪼개. 그래도 당의 당원이 한 7, 8명밖에 안 돼요. 개판되는 거지. 그래서 1인 정당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이번에 민주당에도 1인 정당 2명 공천받아서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상희라는 사람 제가 뭐 자세히 보진 않는데 그 사람도 무슨 당을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딱 진중권이다. 개인 플레이하는 거 좋아하고. 이상희예요? 이상희. 그 사람이 잘못된 버전이 김대호 아니야. 김대호도 뭐 사회 디자인 연구소 뭐 해가지고 좌파인 척 하다가 갑자기 미통당 공천받아서 똑같아. 두 사람 하는 거 똑같아. 둘 다 뭐 경제 어쩌고 또 들고 괜히 좌파적인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극으로 이상희는 극으로 바뀐 건 아닌데 하는 행동이 이재명이 미운 거야. 이재명이 왜 밉겠냐고.
이재명이 이 보편복지를 자본주의적인 목적에 서니까 미운 거야. 그 자본주의 자체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 자본 자체가 밉다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돼. 그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귀신, 부적, 주술, 뭐 환빠 이런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핸들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갈림길을 선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수동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원자론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선악도 구조론을 보면 선행을 하면 그게 선이다 이러겠는데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원래부터 선이고 이 사람 원래 이 노예이고 종놈이고 이런 귀족이고 태어날 때부터 선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몸속에 악이 이만큼 들어있어. 저울로 달아봤는데 악이 800g 나왔어. 나는 백인인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선이 700g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이 이득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나라당이야. 근데 자기 행동이 미통당이 이익을 본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선악을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진중권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극단적인 할수록 극단적으로 선이다. 자기 선과 악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그게 선이야. 이왕 선을 선택해서 무조건 극단으로 가야 돼.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구조론 세상을 메커니즘으로 보고 핸들림으로 보는데 어떤 상황이든 그에 맞게 대처하는 수단이 있어요. 북한이 세게 나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하고 상대방이 고를 하면 우리가 그걸 대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스톱을 하면 또 그에 맞게 대응을 하고 블러핑을 하면 속아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야 아마 무조건 극단적으로 나가버리면 이 장기전이 안 되잖아요. 장기전이란 건 1라운드 져주고 2라운드를 이기는 건데 1라운드부터 다 이기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전략이라는 것이 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전략은 의미가 없는 거지. 예. 독자의 질문 중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다뤄주시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장해 놓은 걸 다시 돌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요새 일본도 그러고 북한도 그러고 자꾸 남한에 옮기는 것 같아. 자기 문제를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그렇죠. 한국이 잘나니까 한국에다 옮기가지고 자기네들이 반사이익을 보려는 그런 간을 보고 반사이익 보려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이제 이 자기를 약자로 보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약자의 전략을 쓰는 거죠. 약자의 전략을 둘 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피해자다 그러고 막 군함도 사건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우리는 항상 얻어맞고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일본 쪽에서 보면 저게 약자의 전략을 쓰는구나.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군함도 같은 경우는 이건 관점의 차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데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근데 일본 놈들도 거기 미쳐서 다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일본인은 한 1200명 죽었고 조선인이 한 120명 죽었는데 일당이 엄청 셌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죽는데. 근데 그때는 사람들 다 미쳐 있었기 때문에 야, 너 죽어야 그래도 갔어.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죽는 데 간다는 것은 이거는 강제노동이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 그것도 서로 들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조선인은 끼워준 게 어디야.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일본 사람 말도 맞고 맞고 문제는 그것이 그 인권과 관점하고 어긋나는 얘기지. 그거는 이제 할배들이 하는 얘기야. 할배들은 뭐 6.25 죽을, 아니 또 옛날에 뭐 애들 패스라도 가르쳐야지 뭐 내 자식 내가 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여자하고 뭐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그 시절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논리. 네, 그렇죠. 그럼 그 시절의 관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걸 현대에도 갖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미친 새끼지.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아와 의의 차이인데
옛날에는 그렇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다니까 왜 자꾸 그걸 물고 늘어져.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화 주제는 미래라고. 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는 그 말을 일본인에게 듣고 싶은 거지. 근데 일본인들은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한국인들이 양해를 하라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서로 대화가 어긋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좀 더 대인배적으로 나올 수는 없을까요? 그러려면 자기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보니까 일본이 한국한테 계속 깨지고 있어. 계속 얻어맞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독일 같으면은 예. 그런 식으로 발언하잖아. 그렇죠. 근데 일본 거기 안 되는 게 예. 독일은 이 유럽 전체를 자기들이 눌러 앉아 있어요. 엉덩이 밑에 깔고 있어. 그 프랑스는 이제 독일에 불만이 있는 다른 나라를 중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제일 꿀 빨고 있지. 제일 이익을 옆에서 챙기고 있어. 근데 일본은 일단 바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에 한 방 맞고 한국에 한 방 맞고 중국에 한 방 맞고 세 명이 돌아가면서 다구를 놓는구나.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리고 그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일본의 사고방식 자체가 일본 열도 안에서 뭐든지 다 해결하자는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자체적인 균형을 맞춰놨어요. 관동과 관서라든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다 정교하게 튜닝을 해놨어. 그래서 외국 제품은 절대 일본 열도에 상륙할 수 없어요. 일단은 관동은 뭐 50회로쩌고 저쪽은 관선 60회로쩌고 두 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려면 100볼트로 변압기 거기다가 60Hz, 50Hz 세 가지를 기능을 넣어야 돼. 누가 그렇게 하겠냐? 안 하지. 그러니까 일본에 전자제품을 우리가 수출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 그거 뭐 트랜스 달고 변압기 달고 하겠냐고. 생각보다 그게 비싸가지고. 그렇죠. 게다가 전기도 두 가지고. 일본은 가만히 보면은 네. 그 60대, 70대 이상 그 세대하고 지금 50대 이상 60이나 60대가 이제 길기가 되는데 50대 이하하고 이 수준 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그게 그 우리는 상당히 좀 세대차가 별로 없는데 일본은 세대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아직 보수 꼴통들은 옛날 6.25 때 눈물 젖은 감자를 먹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한번 그게 어릴 때 세팅되면 평생 가요. 그래서 북한 탈북자들도 그렇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게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식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요만큼 씨도 안 먹혀요. 민주주의가 아예 통하지도 않네. 뭐 그런 것보다 이 어와다리 남부터 시작해서 아편 전쟁, 열강이 중국에 대해서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풀이부터 해야 돼. 일단 그 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점잖게 나갈게. 일단 한풀이 할 때까지만 봐줘. 아직 우리 한풀이 못했잖아. 부탁거리 한 판 하고 가자고.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오만하게 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깨지고 있다. 근데 한국이 얍삽하게 미국 쪽에 붙어서 아편전쟁 어와다리 사건 아직 원수도 못 갚았는데 한국인들이 배신 때리고 말이야. 사도를 배치하고 말이야. 그 대화가 안 돼. 포기해야 돼. 중국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건 훈련 자체가 잘 안 됐을 텐데. 그렇죠. 그 중국 공산당에서 그런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중국은 관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개인 생각을 말하면 매장되지. 그래서 그게 부족주의라고. 개인 의견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중국인한테 야 너네 대만 문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국 문제 어떻게 생각해 해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대답해 주는 거를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중국 공산당 생각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치에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열심히 얘기하잖아. 그 중국인은 우리는 대국이니까 그러면서 그래 니들은 그렇게 말해라 우리는 이렇게 갈게 이런다고. 대국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주변 소수민족들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다 징징대는 거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역시 소수민족들은 징징대는 거.
일단 아프리카 방송은 이 정도로 중단하는 게 좋겠죠. 너무 길면 사람들이 지루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끊어주세요. 빨간 걸 누르면 돼요.